네, 7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7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잡아주고는 있는데 참 어렵네요. 이 0.8달러 위로 좀 한번 시원하게 올라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직은 지금 재료가 모호합니다. 재료가 모호하다 보니까 흐름 자체도 좀 모호하고 반등을 해주긴 해줬는데 약간 그 폭이 0.73달러 수준. 그러다가 지금 다시 0.71달러 주변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67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받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잘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라면 0.86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깨진다라면 0.56달러까지 후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강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 사람이 지금 8월에 약간 쉬어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동시에 물론 이게 조금 더 어떤 뉘앙스적으로는 강력한데, 8월에 이제 굉장한 강세 돌파가 한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XRP는 여전히 슈퍼 강세를 보이고 있다. XRP는 소송이 아니라 이 패턴을 따르고 있다. 기술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양반이 이야기해왔던 그런 기술적인 패턴의 흐름이 딱 되게 중요 포인트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적인 재료들이 막 대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3월 말에 XRP가 급등하면서 랠리를 벌일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적중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 재료로 확 시장에 주입이 되면서 시장이 실제로 반등을 했고, 6월달 랠리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힘먼 스피치 공개와 이슈랑 딱 맞물리면서 급등. 근데 지금 이제 8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에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재료적인 호재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생태계 확장과 관련된 호재들은 시장의 시세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항소 이슈인데, 항소 이슈가 만약에 항소가 진행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XRP는 제 갈 길을 더 잘 가겠죠. 한번 위로 급반등을 또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SEC가 중간 항소를 선택을 하면서 뭐 항소심에서 지든 이기든 대법원까지 가든 말든, 대법원에서 지든 이기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서 항소를 단행하기로 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XRP는 한번 꺾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8월에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고, 8월에서 9월 초 그 사이가 되겠죠. 사라넷번 판사가 6주에서 8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어떤 합의 미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법원에 이제 제출이 될 겁니다. 서류로.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를 또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7월은 그래서 이 부분 승소 이후 굉장히 조금 모호한 흐름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SEC 항소 가능성이 조금 짙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멘트들이 나와주면서 XRP 시세가 조금 눌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8월 강세 가능성, 돌파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항소 이슈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다시 말해서 전격 합의 내지는 ICO 물량만, 초기 판매 물량만 벌금,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잘 좀 이루어진다라면 좋겠죠. 일단 소송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부담 요인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담 요인은 여전하죠. 지금 SEC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합의로 그냥 마무리가 되게 돼버리면 이게 하나의 판례로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크립토커런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리플 소송 판결,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판결, 다시 말해서 초기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기소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우악스럽게 할 수는 없고, 더 큰 문제는 밥그릇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서만 증권 규제 권한을 이제 SEC는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판매 물량은 자연스럽게 CFTC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사례, 근거로서 리플 판결이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진짜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항소의 심에 가서 SEC가 또 져, 그러면 정말 게임 확 끝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정식 항소심으로 갔을 때 그 판결이 나오는데 1,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그럼 지금 미국 사회는 이렇게 모호함을 가지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전면에 내건 채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또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의회에서 일단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1, 2년의 시간이 더 걸리고 대법원까지는 뭐 한 4, 5년까지도 바라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 판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이번 양식재판 판결 결과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한 거죠. 이걸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할 것인가, 과연 상품과 증권의 규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그 1차적인 어떤 뉘앙스적인 시그널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다크 디펜더 같은 XRP 맥시멀리스트들은 8월 강세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패턴을 따라간다라면 강세론인데, 이 패턴을 더 확실하게 밀어 올려주려면 이슈적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소송 관련된 항소심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 재판을 빼놓고 지금 어떤 XRP 차트를 더 긍정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재료는 이제 사실 딱 하나가 있죠. IPO 이슈. IPO 이슈가 있어서 아마도 8월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로서 리플 IPO 이슈가 거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디펜더가 지금까지 어떤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강세 전망을 많이 때려 맞춰 왔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두세 번 적중시켰는데 8월에도 조금 적중이 됐으면 좋겠죠. 잭 더 리플러 얘기를 좀 보기 전에 다크 디펜더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0.7157달러에서 0.7781달러까지 이렇게 박스권 범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8월에 이제 돌파 랠리 할 거다. 그래서 1.67달러 찍고 그리고 나서 3.39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 더 리플러도 강세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인데 패턴 돌파한 비율만큼 나아가 준다라면 1.41903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차트가 잘 완성이 돼서, 대신 이제 이걸 밀어올릴 힘이 어떤 게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매수 모멘텀을 붙게 만드는 그 재료가 뭐가 될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합의 이슈 내지는 IPO 이슈, 이런 긍정적인 게 한번 빵 들어와주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0.94달러, 저번 직전 전고 이 판결 나왔을 때 0.94달러를 찍어줬는데, 여기까지 이번에 뚫어준다라면 다음은 1.41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게 지금 8월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월 강세 전망과 관련해서 XRP, 특히 뭐 이제 맥시멀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라서 이걸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나름의 어떤 근거적인 부분들이 있고 기술 패턴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더불어서 8월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슈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호재성 재료들도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로서는, 홀더들 입장에서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XRP 59,000달러,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안 해본 가격인데, 이게 뭐 포브스 기사로 잠깐 동안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구글 바드에다가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포브스가 최근에 새로운 비트코인은 XRP가 될 것이고 가격은 59,472달러로 갈 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곧장 몇 분 뒤에 삭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뭐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59,472달러? 아니면 뭐 해킹을 당한 건가?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AI 바드가 지금 대답한 게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비트코인의 자리는 이제 XRP가 차지하게 될 거고, 가격은 59,472달러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몇 분 뒤에 삭제가 됐어. 작성자 이름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XRP가 이제 비트코인을 앞서서 크립토커런시 대장 종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격 예측치가 59,472달러, 몇 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나 이 기사는 곧장 삭제가 됐거든, 포브스 웹사이트에서. 그런데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도 실제 인물이 아니야. 누군가 어떤 그룹의 어떤 일원에서 XRP 가격 펌핑을 위해서 만든 기사였어. 그러니까 가짜 기사라는 건데,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가짜 기사가 이를테면 포브스를 해킹해서 포브스 웹사이트에서 정식 포브스 기사인 것처럼 잠깐 오류처럼 올라갔던 건지, 아니면 이게 누군가가 포브스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한데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바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포브스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포브스가 이 기사를 출고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킹당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포브스 내부에서 누가 장난질을 친 건데, 이거 장난질을 칠 정도면 이거는 이제 목숨줄 내놓고 이제 장난질을 쳤겠죠. 그래서 참 이 실체가 좀 더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바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브스의 가짜 뉴스 기사가 등장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니래요.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가짜 기사가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브스가 왜 자꾸 이렇게 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조금 한심한 거죠. 조금 포브스처럼, 특히 이제 포브스는 별도 크립토 커런시 섹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죠. 그래서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때가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59,472달러, 저는 이런 가격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좋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이거 못 가고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커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고 한 3, 4달러까지 좀 잘 가지고 한 10달러 정도 목표로 좀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XRP 판매량이 급증한 것도 참 이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얘기죠.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21년도 1년 동안 20억 개가 판매가 됐고, 월 평균 2억 3천만 개가 판매가 됐고, 2022년에는 더 증가해서 연간 27억 5천만 개, 월 평균 2억 3천만 개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3년 지금 아직 이제 절반밖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 22억 2천만 개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면 올해 1년 동안에 총 12월 달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상황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0억 개 정도까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좀 기대해 볼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월 평균을 보면 이 3억 1,500만 개가 판매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판매량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이때가 2020년 12월에 소송 당하고 2021년 소송 당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팔렸죠. 근데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금 크게 증가한 건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도 있겠지만 기관들의 채택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기관들의 채택, 국가적인 채택 뭐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채택이 강화되면서 확장성을 키워가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큰 공급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올해 초에 503억 개에서 지금 현재 525억 개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양은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RP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소각이 되긴 하지만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토큰 공급량만 이렇게 계속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공급량만 늘어나면 이거는 이제 가격에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딱 리플 이사회가 전격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 물량의 일부, 뭐 절반이 됐든 30%가 됐든
소각한다, 내지는 에스크로 물량을 뭐 몇 년간 걸쳐서 단계적으로 소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리플로서는 그게 지금 재산이니까 회사의 자산을 지금 내다 버리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토큰 공급량이 또 확 줄어버리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공급 가능 대기 물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한다라면 시세는 분명히 상승을 할 텐데, 그런 결정이 나와줄지도 미지수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확 크게 가져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한데, 물론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재무제표상으로는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XRP 보유량을 필요할 때 현금화 시켜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플이 과연 포기하면서까지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목적을 견제하게 될 것인가, 그것 다른 문제니까.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장점, 다만 이게 토큰 공급량 증가를 통해서 시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려점, 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